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커맨드 함수를 사용해서 오토캐드의 기능을 연속 실행하는 리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커맨드 함수만 잘 익혀도 새로 문자를 넣는다거나 뭔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리습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만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작성되어 있는 객체를 수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동시킨다거나 지운다거나 복사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객체에 적용하겠다라고 지정을 딱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을 커맨드문만으로 만들면 불편하거든요. 이걸 커맨드문만으로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오토캐드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포우즈만으로도 객체 선택 과정을 리습 안에 넣을 수는 있어요. 커맨드문은 오토캐드의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토캐드의 기능을 충분히 알아야만 만들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에서 도와주는 인터페이스의 개입 같은 걸 최대한 배제하고 입력하는 방법을 특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객체를 뭔가를 그려놓고 기능을 실행했을 때에 이 객체들이 오른쪽으로 100만큼만 이동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 그런 기능을 만들고 싶다면 이 객체들이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선택한 것만 오른쪽으로 100만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하는 과정을 특정해줘야 돼요. 자, 이동하는 기능, 무브를 실행을 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선택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는 오토캐드에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합니다. 이런저런 옵션들은 배제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옵션으로 딱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객체 선택 과정에서 사실 옵션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가려져 있습니다. 옵션에서 키워드로 사용하지 않는 쉼표나 마침표 같은 걸 입력을 한번 해보면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옵션들이 다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객체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박스, 상자라는 옵션입니다. 처음 클릭한 위치에서 왼쪽으로 갈 때에는 걸침 선택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 때에는 윈도우 선택이 되는 이 일반적인 방법이 박스라는 옵션이에요. 다른 옵션들은 다 배제하고 이 박스라는 옵션으로 딱 특정을 해줘야 어떤 경우에서도 이 옵션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동 기능을 사용을 하고 박스 옵션을 사용을 하고요. 첫 번째 점을 입력하고 두 번째 점을 입력하면 객체를 선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객체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를 한번 눌러주고 객체 선택을 마치면 이렇게 기준점을 지정해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무조건 100만큼만 오른쪽으로 가길 원하잖아요. 이 기준점은 어디를 입력해주든지 크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입력한 점에서 두 번째 입력한 점의 좌표가 X축으로 100만큼만 커지면 되거든요. 0,0을 지정을 해준다면 두 번째 점은 0,0에서 X축의 좌표가 100만큼 커진 100,0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100만큼 이동된 거죠. 여기서는 상대좌표율이 입력이 됐는데 0,0에서 상대좌표로 100,0으로 가든가 절대좌표 100,0으로 가든가 어차피 X축의 좌표는 100만 커진 거니까 상대좌표이든 절대좌표이든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리습에서 커맨드문으로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금 작성했던 이 과정을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커맨드 사용을 해서 move라는 기능을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옵션들 중에서 박스라는 옵션을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객체 선택 과정에서 우리가 점을 2개 입력을 해줬어요. 포우즈로 사용자의 점 입력을 2번 대기하고 객체 선택이 끝났으니까 엔터를 한번 눌러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을 2개 입력을 해줬는데 0,0 그리고 100,0을 입력을 해서 기능이 끝났어요.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좌표 입력할 때 객체 스냅을 조심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0,0 근처에 어떤 객체가 있든 100,0 근처에 어떤 객체가 있든 무조건 그 좌표로 이동을 해야 된다면 none이라고 꼭 입력을 해줘서 객체 스냅을 끈 상태로 실행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도 명령어로 써야 되니까 define function으로 명령어를 지정을 해줄게요. 요걸 그대로 로드해서 명령어로 사용을 하면 선택한 객체가 100만큼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훌륭하게 만들어진 거죠.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2번의 좌표를 입력하면 오른쪽으로 100만큼만 딱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 선택 과정에서 내가 사용할 옵션이 숨겨져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객체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맨드에서 포우즈를 활용하면 객체를 선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포우즈는 딱 한 번만 입력을 기다려주기 때문에 불편해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기능에서는 포우즈를 2번 넣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력을 2번만 기다려주는데 실제로 쓰다 보면 클릭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잘못 클릭했더라도 무조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는 없어요. 게다가 평소에 오토캐드를 쓸 때처럼 엔터를 누를 때까지 선택을 반복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포즈는 딱 한 번만 기다려주니까요. 이런 단점들 때문에 객체를 선택하는 함수를 알아야 더 쓸만한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에서 객체를 선택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필렛이나 챔프 등의 기능을 사용한다거나 특성 일치해서 원본을 선택한다거나 도면층 현재로 설정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처럼 하나의 객체를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에는 마우스 커서가 작은 사각형 형태로 바뀌게 되고 한 개의 객체만 콕 집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를 선택할 때처럼 영역으로 선택할 때도 있어요. 복사나 이동 같은 기능을 사용할 때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때에는 윈도우, 걸침, 울타리 이런 여러 개의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객체를 선택할 때에는 엔터를 누를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토리습에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한 개만 콕 집어서 선택할 때에는 엔트셀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할 때에는 ssg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엔트셀은 하나만 딱 찍어서 클릭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근데 구조가 간단해서 초반에 리습을 연습할 때에는 편할 수도 있어요. 구조는 엔트셀에 메시지를 붙여서 넣으면 되는 간단한 구조인데 이 메시지 부분에는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내용을 쌍따옴표로 묶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할 때 입력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죠. 물론 생략할 수도 있고요. 이 함수를 사용하면 선택된 객체의 이름과 사용자가 객체를 선택할 때에 클릭한 좌표를 하나의 리스트로 반환해 줍니다. 여기에서 반환되는 객체의 이름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이에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 객체의 이름은 도면을 열 때 재지정됩니다. 계속 쭉 유지되는 값은 아니고요. 도면을 열 때마다 재지정돼요. 이렇게 엔트셀을 사용하면 두 개의 요소가 담긴 하나의 리스트가 반환되는데 여기에서 보통 필요한 건 객체의 이름이죠. 앞에 있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리스트에서 앞에 있는 것만 사용하고 싶다면 제가 getPoint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했었던 car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져온 객체의 이름을 다시 사용을 하려면 변수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setQ를 사용을 해서 임의의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을 하죠. 혹시라도 두 번째 요소인 좌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리스트를 다루는 리스트 매니플레이션 하는 쪽에서 좀 다루겠지만 cadr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cadr, 엔트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두 번째 요소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ssget은 여러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selection set을 get한다. 이걸 줄였다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이 ssget에는 10분짜리 영상 너댓 개는 나올 정도로 엄청 많은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다음에 자세히 다뤄볼 거고 이번에는 기본 구조만 설명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먼저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ssget 필터로 검색을 해보면 잘 정리된 글들이 나올 거예요. ssget의 기본 구조는 옵션이 많은 만큼 복잡합니다. 요렇게 복잡한데 다 생략할 수 있고요. ssget만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메소드 쪽이에요. 가장 메인 옵션인데 이 부분에 C나 W처럼 쌍따옴표로 묶인 형식으로 옵션을 넣어주면 동작하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옵션을 다 생략하고 기본 구조로만 사용하면 평소에 오토캐드를 사용할 때처럼 엔터를 누를 때까지 영역을 설정해서 객체를 반복 선택할 수 있어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선택한 객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놓은 선택셋이라는 친구를 반환해 줍니다. 이 선택셋에는 선택된 객체들의 이름이 담겨 있는데 이걸 다루는 다양한 기능들도 나중에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객체를 여러 개 선택하면 선택셋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진짜 잘 되는지 한 번씩 써보고 예로 들었었던 선택한 객체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내용을 엔트셀과 ssget을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엔트셀을 사용을 해보자면 그냥 괄호 열고 함수 이름 적고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죠. 엔터를 누르면 아무 메시지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를 선택해달라는 메시지가 그냥 나오게 돼요. 메시지 부분에 표시하고 싶은 메시지를 대충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ASDF라고만 적고 나서 가로를 이렇게 닫아주면 입력한 내용이 명령행과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게 돼요. 이 리습은 제가 만들었지만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엔트셀을 그대로 실행을 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면 선택한 객체의 이름과 선택할 때 클릭한 좌표점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서 반환을 해주게 돼요. 명령 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건 이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를 선택할 때에 칼을 한 번 더 붙여서 적어주시면 객체의 이름만 반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객체 자체를 변수로 입력을 했다가 그 변수에 칼을 쳐서 호출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객체의 이름을 반환 받았는데 이걸 변수로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써보자면 setQ로 오브젝트 1번이란 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가로 열었던 개수만큼 그대로 괄호 닫아주시면 되고요. 작동하는 것 자체는 setQ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뒤에 있는 내용만 따라와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칼을 썼기 때문에 선택한 객체의 이름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브젝트 1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잘 저장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면 느낌표 붙이고 인수 이름 오브젝트 1번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잘 저장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오브젝트 1번을 커맨드문에서 객체 선택하는 단계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커맨드에 이동 기능을 썼었죠. 여기에 원래는 박스라고 넣었었는데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 1번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오브젝트 1번에 쌍따옴표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오브젝트 1번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변수를 그냥 호출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1번에는 쌍따옴표를 넣어서는 안 돼요. 만약 쌍따옴표를 넣게 되면 그냥 오브젝트 1번을 타이핑하게 됩니다. 객체의 이름을 바로 넣어줬으면 선택이 끝났다는 신호로 엔터를 한번 눌러줘야 되고요. 그 뒤는 앞에서 입력한 거랑 똑같습니다. 0,0에 너네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앞에서 선택한 객체만 오른쪽으로 100만큼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명령어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똑같습니다. define function의 커맨드는 m100이라고 할 거고요. 인수 아직 설정을 안 했으니까 문법 맞추기 위해서 가로 한번 열었다 닫아주고요. 여기에서 setQ 오브젝트 1번에 카의 엔트셀이고 이 안에는 메시지를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샘플로 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실행할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move에 원래 박스였는데 이번엔 오브젝트 1번이죠. 그러면 엔터하고 나머지 똑같게 그냥 적어주시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괄호 개수 맞춰서 열었던 거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 리습이 실행된 후에 오브젝트 1번이라는 인수를 비워줘야 되니까 아까 비워놨던 괄호 안에 오브젝트 1번이라고만 써주면 끝납니다. 그럼 요게 진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써볼까요? 복사해서 명령에 붙여놓고 사용을 하면 로드가 잘 됐다고 M100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M100 눌러주면 제가 대충 입력했던 ASF라는 메시지가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면서 명령행에도 표시가 되게 되고요. 객체를 하나 쿡 찍어서 선택하면 그게 오른쪽으로 100만큼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명령어니까 반복 실행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기능이 바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인수로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이 오브젝트 1번이랑 카의 엔트셀이라는 이 내용이랑 동등한 거잖아요. 이 내용에 이 계산된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브젝트 1번을 정의하지 말고 오브젝트 1번의 자리에 카 엔트셀 이걸 그대로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줄여주고 오브젝트 1번 없으니까 지워주고 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변수로 저장을 하는 이유는 오른쪽으로 100만큼 옮긴 다음에 이 객체에 또 다른 뭔가 기능을 추가로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변수로 하나 저장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것만 쓰고 그냥 끝난다. 그럴 때에는 변수로 저장할 의미는 없습니다. 이 친구도 앞에서 실행한 거랑 똑같이 실행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트셀에서 객체 한 개만 옮기는 걸 했는데 요번에는 SSget으로 한번 해볼게요. SSget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define function에 커맨드 똑같이 넣고요. 요번에는 오브젝트가 하나가 아니라 선택 셋이니까 SS1이라는 걸로 저장을 할게요. SSget 이렇게 해놓고 실행될 내용은 어차피 다 똑같은데 객체 선택을 할 때에 SS1을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눌러서 객체 선택 끝내고 뒤에 내용은 그대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괄호 개수 열었던 것만큼 닫아주시고요. 실행 끝난 다음에 SS1번도 잊어버려야 되니까 괄호 안에 넣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사용을 요번에 해보면 이번에는 한 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반복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이 끝나면 엔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100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엔트셀보다는 SS겟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은데,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건 오토캐드 기능들 중에 딱 한 개의 객체만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면층 현재로 설정 같은 기능이나 아니면 매치 프로퍼티에서 원본 객체를 선택할 때, 그럴 때는 객체 한 개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선택셋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의 객체만 요구할 때에는 한 개의 객체만 넣어줘야 돼요. 여러 개의 객체를 한 번에 묶어서 선택셋으로 넣어주면 그 중에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될지 오토캐드가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객체만 요구할 때에는 객체의 이름을 콕 집어서 넣어줘야 되고요.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SS겟으로 선택셋으로 한 번에 퉁쳐서 넣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체의 이름을 받아내주는 함수 두 개를 설명하고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entLast라는 함수와 entNext라는 함수인데요.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고 자주 사용되는 함수라서 꼭 알아둬야만 해요. entLast는 도면에 남아있는 객체들 중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받아내주는 함수입니다. 다른 변수도 없고 함수 자체를 실행하기만 하면 이름을 바로 받아내줘요. entNext라는 함수는 변수로 객체의 이름만 받는데요. 변수로 지정되어 있는 객체 다음에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받아내주는 함수예요. 만약 입력한 객체 이름 다음에 작성한 객체가 없다. 예를 들어서 entNext의 변수에 entLast를 넣어주게 되면 객체가 없다는 의미로 nil이라고 nil을 반환합니다. 이 nil은 영어 단어인데요. 아무것도 없다, 없을 무자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수 없이 entNext라고만 사용하면 도면 전체 요소들 중에 첫 번째 요소를 받아내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리습을 만들 때 정말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해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entcell, ssget, entlast, entnext 이렇게 객체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많고 응용할 부분도 많아서 여기저기 스킵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라도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궁금한 게 있다 혹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댓글이나 제 블로그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